큐어TV. 코로나19에 대해 많은 부분이 연구 중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맹심보다는 의심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토대로 춥고 건조할 때에 비해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뇌 감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에서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코로나19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감염, 공기 전파 또한 가능성만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스크는 비말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이라서 무조건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호흡기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 씻기는 손에 묻은 비말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므로 30초 이상 씻어주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최소 4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손으로 입이나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큐어TV와 함께하는 코로나19 팩트체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을 큐! 당신의 의료를 큐! 안녕하세요. 큐어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큐나님이 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좀 자리를 좀 먼저 비웠습니다. 근데, 좀 준비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고,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모대학 교수님이 이제 올려주셨던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정말 뭐 교과서에 있는 것들 또 최신 직연들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쓰신 것 같고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이런 혼세에 좀 괜찮은 내용이어서 쉐어를 좀 했더니 다른 분들 중에서 이제 너무 길어서 아니고 그러게요. 길어서 일단 길면 아니고요. 간략하게 뭐 몇 가지 좀 짚어볼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그냥 참고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죠.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아주 뭐 새로운 거는 아니고요. 감기 질환에 있어서 이제 흔히 나타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고, 바이러스 형태 자체의 특징적인 것도 있지만은 얘네들이 또 RNA 바이러스라고 이게 이제 DNA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변종이 좀 더 일어나기가 용이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NA로 구성된 건 이중 가닥이라서요. 이렇게 가닥이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고, RNA는 가닥이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두 개로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하나는 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변형이 더 빠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다기보다는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RNA 바이러스 중에서 또 이제 겹가닥인 것도 있으니까 또 예외는 있으니까요. 또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2019년도에 나왔고요. 자꾸만 왜 이런 게 발생을 할까요?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 이제 원숙주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바이러스는 그렇죠. 이제 숙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뭔가 이제 그 번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생명 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 박쥐가 포유류이면서도 이제 조류이기 그 날짐승이기 때문에 대사율이 높아서 굉장히 이제 그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이 가능한 또 이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박쥐와 인간 접촉 자체가 굉장히 드문데 어떻게 이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 것이 인간에게 들어왔을까? 우한 시장에 박쥐가 있었고요. 실제로 즐겨 먹는, 실제로 조리를 하고 식용을 하는 그런 문화가 중국에는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 우한과 후베이성 그쪽에서 많은 환자들이 증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됐는데 급속도로 좀 전파가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망률과도 좀 관계가 있죠. 그죠? 사망을 하게 되면 숙주가 없어지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쪽으로 전파하는 그런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드는데 이거는 뭐 무증상과 증상이 있어도 이제 경증이 있으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후베이성에서 발생할 당시에
그때 당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왜 이렇게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냐 이거에 대해 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쉬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막아버리고 그리고 쉬쉬하다 보니까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 그래서 초기에 의료진들이 많이 감염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의료 수준이 물론 뭐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이 후베이성 의료 수준이 그렇게 아주 낮은 것도 아닌데 그쵸. 예, 실제적으로 의료진들이 많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 적어지다 보니까 좀 더 큰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겠네요. 그죠? 예. 이제 이게 여기 글을 보면은 접착력, 이 감염 경로가 어쨌든 호흡기, 비말을 통한 호흡기를 통한 호흡기 상피세포에 접착을 하게 되는데 접착력 자체가 좀 높다고 또 보고가 되어 있다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죠? 네. 어쨌든 접착력이 높으면 당연히 전염력이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형태가 네네.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동그란 그런 뭐 그건 코어에? 이제 네, 코어에 안 그래도 돌기가 있어서 접착을 하기가 용이한데 그렇죠. 점액 흡착도가 이전 코로나에 비해서 50배 정도 높아졌다고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소식인 거죠. 그만큼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워낙에 감염자 수가 많고 나를 보호하지만 다른 사람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는 게 맞는데 마스크 중요성 자체는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크지 않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 전에 또 WHO에서 맞아요. 이제 WHO의 또 특수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거기는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그 건강관리를 짜거나 이제 그 위생보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지역적인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제 이게 뭐 각각 지역적인 그런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하나의 이걸로 하나로서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비말 통한 전파이기 때문에 감염원이 이제 공동으로 뭘 만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손을 좀 자주 씻어야 되겠고, 또 될 수 있으면 손잡이 자체를 공동으로 뭘 만져야 되는 것들은 좀 없애던지 줄이던지 다른 방법으로 좀 이용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활성제, 계면 활성제 비누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그렇고, 손소독제도 그렇고, 뭐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이거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좀 오늘 이제 이것저것 좀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병원도 그렇고 오시는 환자분들 표정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말고도요.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집에 이제 애들도 지금 갇혀 있잖아요. 맞아요. 애들도 답답해하고 참 모두가 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아마 지금도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게 방호복을 입고 방호복이 그냥 안에 땀으로 다 젖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또 방호복도 없어서 그냥 열심히 맞아요. 일하시는 대구에 있는 또 각 그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나서 한번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거에 내용도 나중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그런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우리 인류가 좀 겸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진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또 힘내시고 오늘 주말에 또 잘 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